안녕하세요. 조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문 강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몇 분 됐다고? 잘 씻었습니까, 이렇게? 잘 쉬셨어요? 네. 저는 긴장이 돼가지고. 아이고, 뭐 또.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럼, 지난번엔 도시 집안이었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도선생 있잖아요. 도선생 행동하려고 하다가. 뭐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너무 예. 또 성급하게 그러니까, 샴페인 흐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긴장이 된다고. 예. 좀 이따가 또 긴장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BL 인면약관 중에 파라마운트 클로즈 하면서 예. 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특히 네. 그 복합 운송 관련해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조관님께서 또 특별히 따로 또 정리하셔 가지고. 그게 아니고 누가 압력을 넣었어요. 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거 해라 막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뭔가요?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복합 운송하다가 중간에 파손이 생기고 손해가 발생해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판명이 안 됐을 때 도대체 그러면은 어느 구간에 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책임 유무를 판단하느냐, 책임 한도를 결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식한 척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계.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계 했는데 이번 시간에 보니까 해상 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 서류였잖아요. 복합 운송 서류였잖아요. 그거 보니까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된 경우랑 판명되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했죠? 안 되면은 베이그 비스비를 됐을 때는 그 구간. 그래서 다르게 취급을 했죠. 예. 그래서 그걸 이종 책임 체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화주 쪽에서는 뭐가 후달리는 거예요? 가끔씩. 이게 해상으로 판명되면 또는 그렇죠. 예. 뭐 잘 모른다 해가지고 베이그 비스비를 적용시켜버리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뭐 겁나는 거예요. 정리하라고 눈목하고 시키면 설명하다 보면 짧게 해. 그렇지. 간단하게, 명확하게. 그렇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막 이러고. 그렇지. 항상 쉽고 간단하게.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아니야. 쉬운 일 하면서 돈도 아니야. 많이 벌고 만족도도 높고 아니야. 그런 직업이 있나요? 몰라. 또 간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 돼도 남한테 요구는 그렇게 하나 항상. 자, 그래서 복합 운송인의 책임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하고 예전에 함부르크 규칙 이런 게 볼 때 뭐 과실 책임주의다, 무과실 책임주의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것들을 책임 원칙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해상 일대랑 육상 일대랑 항공 일대랑 좀 틀리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면책 사유가 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서 면책 카탈로그가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도 그렇죠. 있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면 책임이 있어. 그럼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던가요? 손해액 중에 일단 한도를 정해놓고 보상. 책임 한계가 있지. 그 책임 한도액도 그러면 육상이냐, 해상이냐, 항공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되지 않았을 때를 위한 어떤 규정들을 갖다 두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운송 구간, 우리 자료에 보면 운송 구간들 한 천천히 읽어볼까요? 책임 원칙과 면책 사유, 책임 한도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임 원칙과 면책 사유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책임 원칙과 책임 사유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책임 한도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운송 협약에서는 뭐 국내 법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복합 운송의 손해 발생 구간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사실 확인할 수가 없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좀 어떤 걸 갖다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운송 서류 같은 거 운송 서류가 그 적용되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했죠. 운송 서류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복합 운송에 관련된 국제 협약이 있을 수도 있고 국제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국내 법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 협약이라고는 그 국제 복합 운송에 관련된 유엔 협약이라고 있는데
안타깝게 그게 아직까지 미발효된 상태로 그렇죠.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협약이 적용되는 복합운송은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 협약이 발효가 안 되니까 국제협약 대신에 국제규칙 형태로 어떤 규정을 만든 거예요. 우리 인코텀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인코텀즈는 국제협약이 아니고 국제규칙이잖아요. 네. 누가 만들었죠? ICC. 그렇죠. ICC. 그래서 ICC가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라는 웅크타드랑 둘이 합을 합쳐가지고 유엔 산하기구예요. 둘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협약이 아니고 규칙. 규칙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안 하더라도 계약서라든지 서류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웅크타드 ICC 국제복합운송에 관련된 규칙 이런 게 있어요. 또 그 규칙에 따르게 되면 또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 판단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상법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상법에 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판단 기준이 나와 있고, 또 아직까지 미발효지만 로테르담 규칙이 있죠. 로테르담 규칙도 해상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협약이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미발효. 네, 미발효인데 그래서 그게 발효가 되게 되면 여기서도 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것들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고 발생 구간이 확인이 되면 발생 구간에서 적용되는 법들이 웬만하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법에 따라서 책임 유무를 판단하고 책임 한도를 결정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복합운송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발생 구간이 판명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각종 협약이라든지 국내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번에 우리 봤던 운송서류에 보면 판단한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랬는데 이게 보면 이제 전에 보면은 저번에 보면은 사고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판명이 될 때랑 안 됐을 때랑 다르게 이렇게 규정을 갖다 하고 있고, 판명이 안 됐을 때는 누구한테 유리하게끔 이렇게 선사에게 유리하게. 네, 선사에게 유리하게 하는데 화주가 이게 그 구간을 입증하는 게 참 힘들고 후달리죠. 그렇죠. 그래서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종 책임 체계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완전히 통일시켜 준 게 단일 책임 체계라고 보는 건데, 그걸 단일 책임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게 MT 협약이라고 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인데 그게 아직까지 미발효 상태로 남아 있다. 네. 뭐 그런 겁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한번 쭉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보니까 지금 여기 메뉴에 있는 게 해상이에요. 해상, 그죠? 네. 해상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는 뭐가 있어요? 책임은 지금 과실 책임이나 추정 과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과실 책임은 우리가 주로 헤이그 비스비 규칙, 사실은 헤이그 비스비 추정 과실인데 워낙 함부르크 규칙이 입증 책임이 높다 보니까 그걸 추정 과실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면책 사유는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카탈로그.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면책 카탈로그에 17개, 18개 나와 있고 함부르크 규칙에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책임 한도가 kg당 2SDR 또는 3SDR, 2.5SDR 이렇게 협약에 따라 달라지고 포장 단위당 667 또는 825, 뭐 87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헤이그 비스비를, 예. 함부르크를, 로테르담 룰 이거 보면 또 이제 예. 아무래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항공 운송으로 보게 되니까는 책임 유무 판단 기준에 보니까 물론 있죠. 무과실 책임, 결과 책임이에요. 이게 뭔 말이죠? 무슨 사고가 발생했으면 예. 일단은 운송인이 책임을 진다. 책임을 져. 책임을 지고 네가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 따지고 그냥 네가 책임져 이런 거죠. 그게 결과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그래서 손해라는 결과가 있으면 책임지라 이런 얘기고, 다른 말로는 손해가 있으면 네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지라 라는 그렇죠. 무과실 책임이죠. 제일 불리한 운송인 입장에서 제일 불리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그거보다 더 불리한 게, 그런데 저게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면책 사유가 몇 개가 있거든요. 화물의 고유의 화자라든지 성질이라든지 통상의 뭐 부족손이라든지 누손 이런 것들은 면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면책 사유는 있고, 가장 이제 그 책임이 큰 거는 절대 책임, 엄격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 들어보네.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면책 사유를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론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17, 19 해놓고 뒤에 보니까 점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 뭐냐면
항공운송에 관련된 협약에는 원래 바르샤바 협약이 있고, 바르샤바 협약에서 또 시간이 지나는 거니까 뭐 해상 같은 경우에 헤이그 규칙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된 것처럼 그 바르샤바 협약은 바르샤바 협약에 대한 헤이그 의정서를 거쳐서 다른 또 이렇게 추가 의정서들이 딱 달라붙었다가 그것의 완성본인 몬트리올 협약으로 이렇게 딱 옮겨가요. 그래서 몬트리올 협약에 가면 처음에는 17 SDR이 킬로그램당 배상 책임 한도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19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평가를 한 다음에 조정이 필요하게 되면 책임 한도액을 조금씩 올리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육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육상이 별로 안 돼 있는데 남북이 우리 남북이 갈래서 우리 섬나라니까 강제적으로 물류장에서는 물류 차원에서 섬나라니까 그래서 뭐 유럽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겠죠. 책임 원칙은 위에랑 어디랑 똑같죠. 항공우승과 비슷하게 무과실 책임, 결과 책임. 책임이 무겁습니다. 면책 사유는 또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사유들이 몇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책임 한도액을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CMR 협약이라고 도로 운송에 관련된 국제 협약, 이게 아마 유럽 쪽하고 뭐 중동 쪽하고 아프리카 쪽 이렇게 가입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책임 한도가 8.34. 단위가 뭐예요? SDR. 아니. 킬로그램당. 해상은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개인데 육상하고 항공은 중량 단일. 항상 중량이구나. 네, 중량 단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해상 위에는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모르면 공분하시죠. 모르면 CMR이 도로고 CIM이 철도다. 철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오,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는 17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이 해상이면 해상에 따라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항공이면 항공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항공일 때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될 수도 있고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될 수도 있고 요것들은 이제 각종 협약이 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면 그 협약이 근데 재밌다. 같은 육상이라도 도로보다 철도가 훨씬 더 책임이 크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을 정할 때 그렇게 했는데 뭐. 같은 땅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도로도 17까지 올렸는데 운송인들이 도로 그냥 8.33으로 내요. 아니 진짜야 농담이야. 농담이지. 도로 내리라 그래. 모른다고 막 이씨. 저는 조가고 이씨는 문명가고 이씨잖아요. 왜 본인을 부르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해상운송의 책임 원칙은 위에서 했고 이렇게 이제 표만 이렇게 보면 돼요. 표만 이렇게 보면 사고 발생 구간이 불분명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협약이나 국내법들이 책임 여부 판단 기준하고 책임 한도를 다 정해 놓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단일 책임이든 이종 책임이든 절충이든 수정 단일 책임이든지 간에 다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죠?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단일 책임을 갖다가 보게 되면 저녁 드셨어요? 네. 여기 우동이 보이죠? 맨날 좌동만 보다가 이거는 좀 야 우동 저기 한글 나왔다.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그래서 이게 오른쪽하고 똑같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사고 발생이 불분명했을 때 적용하는 그 기준을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되더라도 그대로 적용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리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파주의 입장에서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을 했는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네.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발생 구간이 어딘지 서로 뭡니까 할 필요 없고 책임 한도가 그대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문제가 있어요. 저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자, 저번 시간에 보면 진모 선사의 우리 운송 서류를 봤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운송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육상 구간을 뭐 하기도 하나요? 그냥 하청을 주는 경우.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죠. 어려운 말로 서브 컨트랙터. 네, 서브 컨트랙터를 갖다 하죠. 서브 컨트랙터를 갖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계약을 체결하는 복합운송 서류를 발행한 쪽에서 1차적으로 화주에게 책임을 지는데 화주에게 책임을 질 때는 어떻게 책임을 다 지겠어요? 복합운송을 규율하는 그 협약이 정하는 책임 여부 판단 기준 그거랑 책임 한도에 따라서 책임을 갖다 져줘요. 운송인이. 그리고 나 운송인 책임져 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실제 운송한 하청 운송인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죠. 그렇겠지.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는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됐다라고 봅시다. 확실하게 도로. 예, 도로라고 판명되면 도로 운송에 적용되는 것만큼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를 할 거고 구상권 행사를 할 때는. 그런데 파주한테 손해배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합운송을 하겠지. 그러니까 복합운송 협약에서 정하는 대로 하게 되니까 둘이 어떻게 해요? 상충되겠네. 예,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송인이 구상권을 충분히 행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운송인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단일 책임 체계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근데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사주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예. 사주한테 좋게 해줘야 되지만 모든 운송 관계되는 것들이 다 운송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 되겠나? 그래서 저거는 이제 MT 협약이 발효가 안 됐다고 했죠. MT 협약이 발효가 됐으면 좋은데 그게 MT 협약이 그게 미발효 협약인 이유는 함부르크 규칙하고 쌍둥이 협약이야. 운송인의 그 책임 원칙이라든지 면책 사유를 그대로 갖다 옮겨놨다 보니까 너무 화주하게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에서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MT 협약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책임 체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종 책임 체계도 어떤 사고 발생 불분명할 때 우리 저번에 봤던 경우는 해상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예. 그 기준을 두고 발생 구간이 판명이 되게 되면 강제적으로 그 구간을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고 발생 구간에 적용될 뭡니까 협약이나 국내법에서 요것을 갖다 판단을 한 게 이종 책임 체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화주가 그 책임 한도액이 높은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증을 못하면 낮은 정도 보상을 갖다 줄 밖에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절충을 갖다 한 게 이게 절충식이에요. 이게 저게 절충이 되나? 어떻게 절충을 갖다 했냐면 일단은 이 책임 여부 판단 기준하고 책임 인정 시 책임 한도를 협약이라든지 규칙에서 이렇게 정해놔요. 정해놨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사고 구간이 판명이 됐건 안 됐건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과실 책임주의냐 무과실 책임주의 이런 거는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되든 안 되든 똑같은 기준을 갖다 적용시켜 주는 거죠. 판명되더라도 판명이 안 됐을 때 적용되는 그 기준을 적용시키는데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나서 일단 판단되고 나서 책임 한도액만은 뭐라고요? 사고 발생 구간에 적용된 한도액을 적용한다는 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이 구간이 판명되든 안 되든 똑같은 걸 적용하고 대신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경우에 책임 한도액만은 만약에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이 됐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 그걸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충식을 따르고 있는 거는 웅크타드 ICC 복합운송증권 규칙이에요. 그런 규칙이 있고 그래서 복합운송주선인협회 양식을 쓰게 되게 되면 그 준거법이 웅카타드 ICC 복합운송증권 규칙이에요. 그래서 주로 운송주선인들이 만약에 복합운송수리를 발행하게 되면 절충식인 경우가 많고 선사에서 최초에 발행하게 되면 이종 책임 체계로 가는 경우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단일 책임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 MT 협약이 단일 책임이라고 했는데 MT 협약이 가만히 보면 수정 단일이거든요. MT 협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절충식하고 비슷한데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됐는데 판명된 그 구간의 책임 한도액이 판명이 안 됐을 때 한도액보다 높으면 발생 구간 판명된 걸 적용하고 안 높으면 그냥 원래대로 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 머리 깨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쉽게 결론은. 항상 얘기하는 쉽게. 결론을 쉽게.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두 종류겠다. 이종 책임 내지는 절충식.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종 책임은 선사에서 발행하는 운송서류. 그 선사에서 발행한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이 안 되면 해상. 해상이라고 판명되면 해상. 다른 구간이라고 판명되는 그 구간에. 그 구간. 그렇죠. 그 다음에 절충식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판명되든 안 되든 간에 뭐라고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똑같이. 그런데 손해 한도액만은 발생 구간이 확인이 되면 그 구간에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서 결정. 이렇게 정하면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또 하나 더 생각했는데 뭐냐면 항공일 때는 책임 한도액이 뭐였죠?
무과실, 책임 한도액 한도액, 19, 19, 17, 19. 17, 19 받겠다. 그죠?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합운송인데 복합운송이 해상이 없고 항공 육상으로만 돼 있는 복합운송이 있을 수가 그럴 있겠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책임 한도액. 해상이 빠져버리는 경우. 네, 해상이 빠졌을 때는 주로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보통? 그때는 낮은 8.33인 도로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책임.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절충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종 책임은 없는 거니까. 하여간 나는 해상만 해가지고 네. 이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 가지고 너무 어렵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일단은 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근데 우리 조관은 진짜 많이 안다. 역시 전문가답네. 전문가 그러지 말고. 좀 이해가 좀 되셨는가 모르겠네. 뭐 이해는 안 됐고요. 하여튼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 이종 책임, 절충식이 있고. 지금은 이종 책임하고 절충식만 쓴다. 선사에서 하는 거는 이종 책임이고 네. 복합운송에서 하는 거는 복합운송 주선인들 하는 게 제일. 그래서 어느 양식을 쓰느냐. BL 양식으로 돼 있으면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왜냐하면 사고 나면 다 보험사가 알아서 해줘. 일단 보험 들어야 돼요. 책임 한도액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오늘 건 여기까지 하고. 아이고, 하여튼 뭐 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뵐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